네, 안녕하세요. 네, 고졸수학 10강 기초 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강의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죠? 어떻게 보니까 계속 옷이랑 똑같구나.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찍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옷이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번 강의도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제는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제 문제도 역시나 항상 빠짐없이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번 나왔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명제 정의, 그 다음에 이 대우, 이는 사라졌지만 이제 대우 명제에 대한 내용,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내용은 정말 진짜 듣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명제라고 하면 뭐냐? 명제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냐? 명제라고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는,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같은 얘기죠, 그죠?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 문장이나 혹은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참인 문장인지 거짓인 문장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만 있으면은 그 문장이나 식은 명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여기 밑에도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예시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3은 12의 약수이다. 자, 12의 약수 뭐 있습니까? 12의 약수하면 1, 2, 3, 4, 6, 12가 있죠, 그죠? 그러면 3은 역시 12의 약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명확하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 명제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 참인 명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미에 달리는 6개. 이거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미에 달리는 8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참거짓만 확실히 판명할 수 있으면 다 명제라고 표시를 해요. 그럼 어떤 게 명제가 되지 않느냐? 어떤 명제? 자, 이런 철수는 키가 크다. 혹은 그죠? 똑같은 의미로 착하다. 물론 철수가 정말 누가 봐도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착할 수 있죠. 누가 봐도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니면 누가 봐도 키가 작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장은 참 거짓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장만 예를 들었는데 굳이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3 더하기 1은 5보다 크다. 이러한 부등식이네요. 부등식을 예를 들면, 자, 3 더하기 1은 4는 5보다 당연히 작죠.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겠어요? 거짓인 명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식이나 혹은 문장들이 이제 명제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역, 이, 대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같은 경우는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가르치느냐? 일단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뭐 필수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 교육과정인 이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대우 하기 전에 그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명제라고 하면은 명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뭐뭐이면 뭐뭐이다. 명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뭐 이것만은 또 그렇게 안 나와요. 뭐뭐이면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떤 숫자가 3이면 어쨌든 간에 3이면 그 3은 12의 약수이다 라고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명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굳이 뭐 이면이 없어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뭐뭐이면 잠시만요. 이 뭐뭐이면 부분을 우리는 조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죄송합니다.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가정, 그 다음에 여기 뭐뭐이다를 우리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은 가정, 뒷부분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알파벳으로 가정 쪽은 P, 그 다음 결론을 Q라고 표시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Q를 이렇게 써서 Q입니다. Q. G가 아니에요. 자, 뭐뭐면 뭐뭐이다. 즉 가정 부분은 P,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Q라고 쓰는데요. 이랬을 때 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명제를 기호로는 P에서 Q를 이렇게 화살표 가르친 게 바로 역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역, 이,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밑에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제는 뭐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개는 동물이다. 자, 이 명제 같은 이 문장 같은 게 어떤가요? 명제인가요? 그죠? 개는 당연히 동물에 포함되죠, 그죠? 뭐 식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 맞잖아요, 그죠? 개는 동물이다. 참인 명제죠. 제가 참인 명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 역, 이, 대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역이라고 하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정이 P이고 결론이 Q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Q이면 P이다 라고 쓴다는 거예요.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개는 동물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개라고 하면 개가 가정 P에 해당할 거고 동물이다가 결론 Q에 해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면 개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동물은 개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이 명제 같은 경우는 거짓 명제가 되겠네요. 그죠? 거짓인 게 확실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는 무엇이냐? 이는 이번 교육과정에 빠졌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가 개이다가 가정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다가 결론인데 둘 다 부정해보면 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호 먼저 쓸게요. 기호 먼저 쓰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P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P가 아니다. 그러면 Q도 부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화살표를 그으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를 기호로 쓰면 보시는 것 같이 물결표 P 그 다음에 물결표 Q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2인데 그러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이 명제를 또 2로 바꿔고 이 문장으로 바꿔보면 걔가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이런 문장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런데 걔가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이 문장은 어떤 건가요? 참고짓을 판별해보면 자, 걔가 아니면 동물이 아닙니까? 걔가 아닌 거로 보면 뭐 고양이가 있겠죠. 고양이는 동물이 아닙니까? 아니죠. 고양이도 동물에 해당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거짓인 명제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우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 이 두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대우 명제를 좀 꼽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 명제 잘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대우는 어떤 거냐? 쉽게 얘기를 하면 대우 명제는 여기랑 이 둘 다 한 거예요. 즉 무엇이냐? 가정이랑 결론 위치 바꾸고 그 다음에 둘 다 부정하는 것이 바로 대우 명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P면 Q이다를 대우 명제로 써보면은 둘 위치 바꿔야 되니까 Q이면 P다인데 어떻게 둘 다 부정해야 되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우 명제. 그러면 이 개는 동물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위치 바꿔야 되니까 동물이면 개이다인데 둘 다 부정해주면 동물이 아니면 개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동물이 아닌 것 중에 개가 있나요? 개가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는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죠? 동물이 아닌 것 중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참인 문장, 참인 명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대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 밑에도 제가 써놨는데, 대우 명제가 왜 중요하냐? 이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진리값이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진리값이라는 건 뭐냐? 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각각 문장을 얘기했을 때, 각각 명제를 얘기했었을 때 제가 참거짓을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명제, 걔는 동물이다는 참인 명제였죠. 그죠? 그러면 대우 명제를 해볼 필요도 없이 이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인 명제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해볼 필요도 없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즉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그 다음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명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도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그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대우 명제, 어떤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도 역시 똑같이 참이거나 거짓이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가 되고요. 그죠? 다시 한번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 또 아니다의 아니다는 원래 맞다는 얘기인 거니까 원래 P이면 Q이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림에서 볼 수 있기 이 역과 대우 명제는 이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이와 대우 명제는 역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문장도 역시 서로 대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의 역 문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짓이죠. 그죠? 그러면 그 본래 문장의 이 문장은 명제는 자꾸 명제를 문장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명제가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거짓이면 그러면은 원래 명제의 이 명제도 역시 참거짓이 역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X차 초고 X차 치고 대우 명제 이렇게 대우 관계 이렇게 해놓은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시면은 네, 거의 충분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밑에다가 써놨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걸 써놨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살짝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년도 1회부터 17년도 1회까지를 기준으로 총 11번의 시험에서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물어보는 거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도수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래도 명제 부분에서 만약에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얘기해 들어보죠.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네, 쓰겠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정은 그렇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차민 명제일 때, 즉 P면 Q이다는 차민 명제. 이거는 기호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P면 Q이다가 차민 명제일 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랬을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무슨 얘기냐? 이랬을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즉, 이 명제의 참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Q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즉,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면 뭐냐? P이면 Q이다가 차민 명제였어요. 그런데 얘를 즉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해봤더니 Q이면 P이다도 역시나 차민 명제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까 P이면 Q이다가 차민 명제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는데 밑에 해보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둘 다 될 때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이래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할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차민 명제로 놔두고 그 다음에 결론이 가정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거 말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전 시간이 바로 집합이었죠, 그죠? 집합에서 이제 P인 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잠시만요. 조건 가정 P를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대문자 P. 그 다음에 결론 Q를 만족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었을 때 P면 Q이다를 해석하면은 P가 Q에 이렇게 포함된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Q는 아까 얘기했듯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다시 말해서 아까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문장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는 동물이다. 참인 명제를 제가 가져왔었죠. 참인 명제를 가져왔었는데 그러면 동물이다라는 것은 개이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개는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다가 말았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P 가정 개에 해당하는 집합에는 일단 개가 있겠죠, 그죠? 개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Q 동물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개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죠. 개, 고양이, 여우, 곰 등등등등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안 쓸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P는 Q의 부분 집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이런 모양일 때 참명제이고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가정과 결론을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봤었을 때 더 큰 쪽이 필요 조건, 더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는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제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네, 명제의 내용 같은 경우는 명제가 어떤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예시도 하나 두 개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수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는 교육과정에 빠져서 안거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랑 대우랑 같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대우 명제. 대우 명제가 왜 중요하다?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하라는 거는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뜻인지, 그래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그거는 이렇게 참인 명제를 만들어 놓고 결론이 가정의 필요 조건, 가정이 결론의 충분 조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정과 결론의 집합들을 보시고 더 큰 쪽이 필요 조건, 더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명제 단원 기출 문제 이번에도 역시 제가 3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3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명제 이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죠, 그죠? P이면 Q이다를 지금 기호로 쓴 건데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참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제가 그죠?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볼게요. 이렇게 항상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참인 것은 어떤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일 때 그 명제의 역이나 그다음 이는 참인지 아닌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이것의 대우 명제는 역시 무조건 참입니다. 무조건 참이에요. 만약에 원래 명제가 거짓인 명제인데 다음 중 항상 거짓인 명제를 골라라 해도 역시나 대우 명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P면 Q이다예요. P면 Q이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우 명제는 어떻게 만든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둘 다 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Q이면 P이다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둘 다 부정한다. 부정한다고 했을 때는 앞에다가 물결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물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바로 P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찾아주면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명제가
이렇게 문장으로도 많이 나와요. 문장이나 식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정이랑 결론 부분이 어딘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명제 두 삼각형의 합동이면 넓이는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합동이면 이 합동이라는 게 바로 가정에 해당합니다. 가정 P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같다라는 게 바로 결론 Q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상 참여 명제는 물어봤어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지금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이라는 건 뭡니까? 합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겹쳤을 때 완벽하게 딱 겹쳐지는 걸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삼각형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삼각형인데 당연히 넓이는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원래 문장은 참인 명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참인 명제. 그러면 항상 참인 명제. 일단 얘는 항상 참이지. 그러면 이 명제랑 똑같은 게 있는지 봤더니 아쉽게도 네, 똑같은 명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명제 말고 또 항상 참인 명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참인 명제는 아까처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그러면은 여기도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한번 가정이랑 결론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정이랑 결론을 바꿔보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삼각형이 자, 가정과 결론 바꿔야 되니까 결론 먼저 써줘야겠죠? 넓이가 같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이게 가정과 결론을 바꾼 역 문장이죠. 역 문장. 그 다음 이제 가정과 결론 모두 부정해야 되니까 넓이가 같다는 거 부정하고 합동이라도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해보면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를 부정하면 넓이가 같지 않으면 결론도 부정하면 합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합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우 명제에 해당합니다. 대우 명제. 그러면은 대우 명제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문장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대우 명제. 즉,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항상 그냥 대우 명제만 찾을 수 있으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명제가 참인지,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얘가 항상 참인지 보면은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지 않으면 최소한 똑같이 생긴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겹쳐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합동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라는 거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개년 12년도 1회부터 17년도 1회까지 해서 유일하게 나왔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명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이거 안에 알맞은 걸 써넣으라 그랬는데 당연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뭔지 써넣으라는 거겠죠, 그죠? 자, x는 2는 요게 가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볼까요? 요게 가정 P에 해당할 거예요. 는 x 제곱은 4이다. q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2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일단 한번 명제로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한번 명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명제는 어떻습니까? x가 2면 x제곱은 4 맞죠? 그죠? x가 2면 x제곱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참인 명제일 때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은 x는 2는 x제곱은 4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일단 충분 조건. x는 2는 x제곱은 4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일단 충분 조건은 됐어요. 그럼 충분 조건 그냥 체크하느냐? 아니죠. 필요 조건도 됐는지 한번 해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한번 바꿔서 가정 결론 바꿔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것도 참인 명제라면 x는 2는 x제곱은 4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기 때문에 x는 2는 x제곱은 4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x제곱이 4이면 x는 항상 2인가? 얼핏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이 4라고 x는 반드시 2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2는 x제곱은 4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충분 조건만 만족하기 때문에 답은 충분 조건 2번이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집합으로서 표현한 것도 얘기를 해보면 자, 가정 이걸 가정이라고 하고 x제곱은 4를 결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정에 해당되는 원소들의 집합 P를 생각을 해보면 P는 어떻게 됩니까? X의 값이니까 2만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Q를 생각해보면 Q X제곱이 4가 되기 위한 X들의 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2랑 2가 있어요. 보면은 P가 Q에 포함되죠. 반대쪽으로 Q가 P에 포함되진 않아요. 즉 Q가 더 큰 쪽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세 문제를 풀어봤듯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정말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항상 참인 것, 어떤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은 대우 명제.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 항상 거짓인 것도 역시 대우 명제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제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단어는 이제 복소수 단어니까요. 복소수 단어 내용도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